자, 원종훈 씨 나오셨습니다. 예,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불친절한 AS를 같이 하신다고요? 그렇죠. 따로 코드 넣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예. 문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김용민 라이브에 어제 출연했었는데 재밌었다는 문자도 꽤 많이 왔네요. 예. 제가 어제 만우절 기념으로 김용민 씨 KBS 하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가짜 뉴스를 했거든요. 김용민 씨가 곧 KBS 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언론 장악을 위해서. 정말 믿음직하지 않은 얘기네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평소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지난번에 5G 이야기도 하고 해서 테크 쪽이지만 테크 쪽의 좀 현실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테크. 예. 뭐냐면은 이 테크나 IT. 예.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이 회사 문제인데요. 이 스타트업들, 예.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테크나 뉴미디어 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사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벤처기업이 창업하는 그렇죠. 갓 출발한 회사를 출발한. 왜 굳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요즘 다 뭐 영어인데 별 영어도 아닌데. 네. 갓 창업한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미디어를 영어 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플러스 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별 얘기 막 아니에요.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이 용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굳이 저는 영어로 쓸 건 영어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연히. 저는 일본어로 쓸 건 일본어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켓스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스키카는 다른 물건이다. 완전히. 우리가 바켓스 사면은 생각나는 다라이. 네. 다 다른 물건이잖아요. 기억 속에 다르죠. 있는 물건. 예. 대야하고는 다라이는 다른 것이다. 예. 예. 주제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굳이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이었는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회사들이 좀 여러 가지 뭐 처음에 어려움을 많이 극복을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회사들 위주로 또 기업 대출을 보증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렇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4대 공공기관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들어본 이름이고요. 굉장히 실용명보네요. 예. 근데 굉장히 좀 고발입니다, 사실은. 고발. 예. 웬일이에요? 예. 그러게요. 해보세요, 계속. 여기가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곳들인데 예. 사실은 좀 함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면이 있어서. 어떤 함정이요? 이런 어려움을 토로한 주변에 네. 새로 창업한 회사들이 꽤 있나 보군요. 꽤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고요. 그래요? 예. 네. 2016년 1월에 정부가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 4대 공공기관들의 법인 대표, 그러니까는 대표 이사의 연대보증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거죠. 보통은 받으려면 집, 그렇죠. 예.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연대보증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표자는 이제 자기 반드시 개인이 또 보증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개인 보증도 쓰고 연대보증도 쓰고. 예, 그게 이제 2016년 1월에 5년 이내 기업으로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발달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은 다 이제 폐지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뭐 당연히 이유야 아시다시피 실패할 권리를 좀 보장을 하고 그리고 제도전의 권리를 보장을 하자 이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대표자가 너무 멍해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상환의 의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상환은 빌렸으면 상환을 해야죠. 예, 그렇긴 한데, 이 보증을 선거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연대 보증은 없었지만 자기 창업자의 대표이사의 개인 보증은 보증도 없어진 겁니다, 지금. 원래는 없어졌는데. 예,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제도적으로 없어진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예전에 이제 보증을 서고 그 보증에 대한 채무 의무를 부과를 했죠. 해가지고 이제 그 대표이사 그 상황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개인으로서 자기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된다는 상황이었는데. 회사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회사한테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외국은 회사가 많이 망하면은 돈이 사라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은 이 폐업하고 돈을 못 갚으면 보증기금에서 이 대표자를 결과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가 안 맞는 거죠. 보증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들죠?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보증기금들이 대표자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돈을 갚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폐업을 한 상황에서 돈을 갚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데 보증인이 아니니까. 금융기관이니까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버린다?
예, 그러니까는 이 보증기금에서 우리는 등재를 한다 하지만 당신이 못 갚았다고. 그러면 신용정보기관에서 그걸 보고 거기에서 신용불량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요. 그러니까 직접 상환 의무를 지우진 않고 네.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은 없으니까. 근데 당신이 어쨌든 이로 인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끼쳤으니 네. 신용불량을 등재는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등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채무를 안 했다는 걸 등재를 하면 신용정보기관에서 그걸 보고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이 상황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하고 나서야 알게 돼요. 사실상의 연대보증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보증제도를 수행하는 것과 예.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렇게 신용불량자를 벗어나려면 네. 돈을 다 갚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신용 불량을 없애려면 이제 물론 대출한 금액을 갚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기금들에서 자기 입으로 그러라고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또 그 없는 의무를 강제하는 거니까. 그렇죠. 말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체가 아니니까 그 상황에. 법적으로는 많이 따져봤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돈을 갚아도 신용불량을 풀어준다는 약속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갚아도? 왜냐하면 이 보증기금에서는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역시 신용평가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 되는 근데 거죠. 신용불량자를 자기들이 올리지 않았지만 네. 돈을 갚았다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등재를 하겠죠. 하지만은 거기에서 그 이상으로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확언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용평가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거죠, 주체를. 애초에 불리한 이유는 알겠는데 그리고 나서 돈을 다 갚아도 그게 자동으로. 거기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확언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그것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그걸 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다 갚았는데도 신용불량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뜩이나 회사 망해가지고 지금 신용불량 돼가지고 뭐 기업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확신이 안 되기 수가 때문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폐업을 한 건데. 예. 근데 여기다 심지어 갚아도 확언을 안 해준 상태에서 갚았다가 혹시 안 되면 이 사람은 그런 우려가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에서 돈을 갚았을 때 신용불량도 회복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 불안에서 지금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겪는 스타트업들이 꽤 있었고 청와대 청원도 딱 이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불완전하네요. 그렇죠. 제도에 허점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보증기금들에서 돈을 갚아줘야 되죠. 은행들에 자기들이. 그러면서 좀 벌을 주는 느낌 같은 걸 좀 받았어요.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 흔히 많이 나오는. 그건 미리 이제 다 얘기가 사실 됐던 거죠. 네. 빌려놓고 일부러 그렇게 회사를 망해버리면 어떡하냐. 돈도 빼돌리고. 예.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나오긴 하겠는데 요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였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그렇죠. 그리고 기술 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기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보증기금의 판단으로 돈을 그렇죠. 이제 보증을 해준 거잖아요. 보증기금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고 보증기금이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빌려준 게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거 나눠줍니까? 자기들이 다 먹지?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거기서 져야 되는데 네. 그걸 다 그냥 다 떠넘긴다. 그런 상황들이 미비하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들여다 볼 문제가 아니냐.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네네. 네.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네. 오랜만에요.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